자, 오늘은 자, 마지막 시간 사상인 변증에 관련된 겁니다.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인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사상인별로 나눠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것은 부록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사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상인 변별하는 부분은 되게 쉬운 분들도 계세요. 딱 보면, 아, 저분은 어떤 쪽에 속하겠구나. 그게 아닌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동무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동무의 얘기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동무 다음에 후세 료가들이 여러 가지 변별하는 것들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상인은 기본적으로 모든 면의 그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동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항상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겠다고 찾아내는 그런 걸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동무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사상인 변별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소음양인, 사상인을 분포, 한 고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현을 가지고. 하나의 현에 1만 명이 있다. 1만 명이 있을 때 사상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동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태음인이 가장 많다. 태음인은 여기 5천이다. 그래서 한 50%가 태음인이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소양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소양인은 3천이다. 그래서 30%다. 그 다음에 소음인이다 했어요. 소음인 2천. 그래서 20%다 생각했고요. 태양인, 동무의 얘기예요. 이거는 3명에서 4명, 많아야 10명이다. 0.1%. 이렇게, 이건 동무가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내용은 신본의 내용이에요. 구본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구본의 동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 산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 평야지대에서 사는 사람하고 약간 다르다. 이게 산에서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소양인이 많다. 이래서 여기가 50%다. 그리고 여기가 30%다. 이렇게 나머지는 같아요. 산골에서 살 경우에는 소양인이 좀 더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구본의 얘기예요. 이건 구본의. 이 중원일 경우에는 여기가 40%고 여기가 40%고 나머지는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본 이전에는 소양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본으로 바꾸면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본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어디예요? 태음인론이에요. 태음인의 많은 병증들이 추가됐어요. 태음인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런 태음인과 관련된 환자를 많이 보면서, 많이 만나면서, 이거는 태음인 병이구나 찾아내면서 이쪽이 늘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상인 변증론과 관련해서 구본에서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조. 이 인구에 관한, 이 분포에 관한 것만 하나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본에 대한 내용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역자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역자 이걸 한국말 번역을 한 사람 우리 보시면은 실제 그 병원에 오는 사람, 실제 병원에 오는 사람하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병원은 아파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한 60% 되더라. 60% 되더라. 그리고 60%예요. 그리고 혹시 소양인은 많아요. 소양인도 많아서 이게 한 20% 정도 되더라. 소음인 10%, 요거 10%, 태양인이 10%.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는 게 역자의 그 경험상으로 나온 얘기인데, 동무의 거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특히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죠. 태양인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태양인이 이렇게 아주 동무가 생각하는 것처럼 희소하진 않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그 사상 쪽에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태양인들이 그만큼 희소한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음인 또는 소양인이 많은 편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변별을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는 거는 우선 체형하고 기상을 가지고 변별을 해라. 체형, 몸의 모양, 그 다음에 기상, 기상도, 이것도 모양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모양이 아니라 어떤 느낌적인 것, 기세, 이런 부분을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몸의 모양하고 어떤 느낌적인 부분도 같이 보자. 항상 동양학에서는 이 기와 관련된 부분을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쩐지 느낌이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걸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데 두 가지로. 자, 여기는 성장이라고 했어요. 성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게 굉장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고약이라고 했어요. 이건 되게 이런 부분이 약한 걸로 느껴진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약하게 느껴진다. 이걸 사상인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사상인으로 구분을 해보자. 자, 우선 태양인. 태양인은 이 성장한 부분, 아주 강하게 느껴진 부분은 뇌추 부분이에요. 뇌추. 뇌추의 어떤 기운이냐면은 일어서는 기운. 이 뇌추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상의 동무가 얘기하는 부분에 장부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뇌추는 이 어깨 포함하는 거예요. 어깨 포함해서 이 윗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얼굴 빼고 머리까지. 이 부분을 뇌추라고 하는데, 이게 이 일어서는 기세가 되게 성장하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어깨가 전혀 처지지 않았다.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역자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M 모양이다, M. 여기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처지지 않고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다. 저는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세잖아요. 그럼 어깨 위에서 머리에서 딱 솟는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기운이 느껴질 모양이 꼭 드러나는 건 아닌데, 얼핏 보면은 저 사람은 여기서 쫙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기운이 확 느껴지는 거죠. 이 어깨 위부터. 약한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이 허리 부분이에요. 이걸 요위라고 하는데, 요위, 뭐 두를 위인데, 요위 부분에 잎새, 이거는 바로 서는, 이렇게 받쳐주는, 몸을 받쳐줘야 되잖아요, 허리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모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크기와 관련된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비뼈 아래쪽으로 엉치뼈 사이, 이 장골 그 아래쪽이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어요. 이 갈비뼈가 아래까지 쭉 내려와 있으면서 여기가 굉장히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뒤에서 볼 때 이 허리 부분에 힘이 잘 안 들어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요 위가 이 몸을 받쳐주는 그런 입새가 약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어깨 위쪽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좀 허술해 보이고, 또는 사이즈도 작아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 또 애와 관련된, 애를 낳으니 못 낳으니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가서 얘기를 하고, 태양인하고 반대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태음인이에요. 태음인. 태음인은 이 성장한 부분은 이제 요 위에 허리 부분이 튼실한 거죠. 허리 부분이 튼실해요, 입새가. 그래서 여기가 거의 그냥 이 큰 통나무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확 받쳐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태음인들은 몸이 체구가 이 건장한 느낌이 쫙 들어요. 아래부터 여기까지가. 체구가 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 위쪽으로, 어깨 위쪽으로 드러난 기운은 이제 별로란 얘기죠. 뇌추의 기세가 일어서는 부분이 약하라는 거예요. 이쪽 윗부분은 약한 거예요. 이게 가운데가 아주 튼실한 거예요. 가운데가 튼실한. 이거는 태양인과 태음인을 가르는 건데, 소양인은 흉금, 가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을. 흉금, 가슴이 되게 크고 넓어요. 그래서 가슴이 흉금의 그 안아 감는 포, 안을 포잖아요. 안는 기세, 안아 감는 기세가 되게 성장하다는 거예요. 안아 감는 기세. 가슴 쪽, 어깨 아랫부분부터 그 허리 윗부분, 이 부분이 되게 발달이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되게 약하냐면은, 엉덩이가 되게 약해요.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오줌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방광은 무조건 엉덩이에요. 방광의 좌세, 이 앉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을 거꾸로 세워놓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소양인들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꾸준하게 자리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소양인.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여요. 이게. 딱 가서 이제 그 보면은 엉덩이 부분이 이상하게 몸의 균형상 엉덩이가 좀 약간 왜소하다는 느낌? 이런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느낌이 확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반대인 사람은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이제 방광이 눈에 확 들어와요. 방광의 좌세가 눈에 확 들어오고, 근데 이런 부분을 남자한테서 사실은 이 소음인의 제대로 된 특징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이 방광 부분에서, 엉덩이 부분에서 남자에게선 좀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그 여자인 경우에는 이 엉덩이가 발달된 여자분들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크면서 이 방광, 엉덩이 부분에서 이렇게 허리 아랫부분까지 쭉 올라와 있는 그 성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이렇게 길게 엉덩이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여기는 이제 반대로 흉금에 앉는 부분이, 가슴에 이 안아 감는 부분이 되게 약한 사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세로 볼 수도 있고 진짜 사이즈로도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요. 동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모양을 가지고 사상인을 판단을 해라. 모양에는 그 기운으로 느껴지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볼 때 야, 이게 어디가 드러나 보이고 어디가 약해 보이냐, 어디가 성장해 보이고 어디가 취약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봐서 변별을 일단 해라. 이게 가장 먼저 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위주고, 두 번째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질과 재간이에요. 성질과 재간입니다. 성질과 재간은 어떤 건지 보시죠. 자, 우선 성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재간, 자, 보죠. 자, 우선 태양인. 태양인은 이 성질과 재간은 우리가 봤던 성명론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성명론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성질과 관련해서는 이 뭐가 뛰어나냐면은 뛰어나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시원시원하다는 거예요. 소통. 시원시원하다. 태양인들은 거침이 없다. 어떤 모임에 가건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과 만날 때도 거침이 없다.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느껴지게 시원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양인의 성질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양인은 어떻게 됐냐? 이거하고 약간 다른데, 이건 두 가지는 주로 이제 양적인 부분으로 드러나요. 양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소양인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뭐가 장점이 있냐면은, 강무.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해석이. 강무는 굉장히 씩씩한 거예요. 씩씩해. 용감하고 씩씩하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약간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강무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양적인 부분이지만 느낌은 달라요. 그죠? 느낌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강무, 나중에는 또 소양인의 이런 비슷한 특성이 다시 얘기가 되는데, 그걸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 되게 씩씩한 느낌으로 딱 들어오는 부분이 소양인이 그렇다. 그럼 소양인이 약간, 소양인은 이 엉덩이 부분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엉덩이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좀 약해요. 가늘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엉덩이도 작고 다리도 약간 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상체는 이게 확 드러나 보이고, 어떤 그런 씩씩한 느낌이 있는 게 소양인이고, 이거 양적인 부분. 태음인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적인 부분이에요. 음적인 부분이 드러나는데, 태음인은 뭐가 장점이 있냐면 성취의 장점이 있다. 성취의 장점이 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일을 끈질기게 진행을 해야지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끈질기게 일을 진행하는데 장점이 있다. 그거예요. 이건 성취라고 하는 거는. 성취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끈질기게 해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태음인이고, 소음인은 성질 부분이에요. 소음인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단중이 있다. 단중. 이것도 뭐 이렇게 흔히 쓰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단중은 차분하다?
차분하다, 차분한 느낌이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음인은 주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이 앞으로 쭉 나오게 될 텐데 어떻든 차분한 느낌이 있는 것이 소음인. 그 다음에 끝까지 이 일을 꾸준하게 해내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게 태음인. 이런 정도 일단 판단을 해 봅시다. 여기에 성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찾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와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찾기는 쉽지 않은데 어떻든 이런 느낌이 있다. 상인을 볼 때.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뭐냐면은 재능이에요. 재능. 뭐 장점이 뭐에서 드러나는가. 자, 첫 번째는 뭘 잘하느냐면은 능. 교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저기 앞에 성정하고 확충하고 쭉 하면서 교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우, 사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인간이 하는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는 활동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머무는 일. 그래서 이거를 머물고 뭔가 자기 혼자만의 또는 가정과 관련돼서 뭔가를 하는 밖을 놔두고 개인의 어떤 그 삶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거처예요. 거처. 혼자 어쩌면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인간의 활동을 거처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 말고 실제 밖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를 사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무라고 해요.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끼리 만나는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 이게 있는데 이게 관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당여라고 한다고요. 당여는 친밀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친척과 만남이라든지 동호회 안에서 만남이라든지 오랫동안 만나온 사람들끼리의 만남.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여라고 하는 거고 이 생소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교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우. 그렇게 정했어요, 동무가. 단어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다 이 동무가 만들어내는 단어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희로애락의 성정에서 우리는 정의 지배를 해요. 실제로 밖으로 돌아가는 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이 나와요. 성도 있지만 성도 희로애락의 성이 있지만은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성이 정으로 바꾸어서 나와요. 어떻든 이 거처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감정, 정은 뭐냐면은 꼭 필요한 감정. 이걸 잘하기 위한 필요한 감정은 락이라고 하는 정이에요. 락정이에요. 락정이 필요하다고요? 락정이 필요해요. 당여, 친밀한 사람들의 만남에 필요한 거는 희정이 필요해요. 희정.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앞으로 가서 그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우, 생소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감정, 거기서 제대로 내가 교우를 해내는 그걸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것은 노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을 잘해내려면은 내가 한 발 더 앞서 한 발 더 가줘야 되고 뭔가를 더 해줘야 되고 이거는 다른 사람, 내 동료,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해야지 하는 이런 감정이 들 때 이걸 훨씬 더 잘해낸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애라고 하는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태양이는 감정이 노라는 감정이 주가 되고 우리가 성과 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과 관련해서는 노인데 성과 관련해서는
애성과 노정으로 특징 지어지는 게 태양인이에요. 이 노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교우에 제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에 능통한 게 태양인이에요. 교우,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서 주눅 들지 않고 뭔가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태양인이고, 소양인은 여기가 바뀌는 거죠. 노성과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 애가 뭘 잘하겠어요? 애가 필요한 일은 저 중에서 인간의 활동 중에서 사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 그래서 사무에 능통한 거예요. 사무에 능통하다. 주변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든 한 발이라도 더 가져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좀 편할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태음인은 낙의 감정이 특히 강하고, 그 다음에 희의 성이에요. 이 사람은 거처에 능해요. 혼자 생활하는 것, 또는 가정에서의 자기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이런 부분은 태음인이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소음인은 뭐냐면은 당여입니다. 소음인은 당여,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이런 인간관계를, 여기는 희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소음인이 잘한다. 그래서 능통한 부분은 바로 이렇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곱씹어 보고 또 앞에 성경론을 또 다시 보고 해야만 사실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동문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그 사상인을 구분하는 거는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동문은 얘기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전부다.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죠. 우선 그 전에 태양인이 나옵니다. 태양인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개괄적으로 한번 봤으니까 태양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태양인은 체형으로서 뇌추에 일어서는 기세가 강황하다고 했어요. 아까 성장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이 어깨 위쪽에서 딱 뻗는 기세가 특별하다. 강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태양인은 이게 확 드러나기 때문에 원래 변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원래 변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 수가 희한해. 희한은 드물 한자예요. 드물고 0.1%밖에 안 돼. 1000명에 1명 나오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옛날 동무가 생각하는 그 태양인 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드물기 때문에 판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태양인 판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판별하기가 쉬운데 수가 모자라 가지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성질은 소통, 시원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과단, 결단력이 되게 있다. 빠른 판단을 하고 빨리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하다. 진중하지 않고 빨리 결론 내리고 나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 하는 생각이 되게 크다. 그래서 결단력이 있다. 이게 성질까지 얘기고, 그다음에 병증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죠. 태양인의 병증. 열격, 반위, 해역 이런 게 있었죠. 열격하고 반위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은 이증이에요. 속에 있는 병이고 자꾸 토하는 거예요. 자꾸 토하는 거. 이게 열격과 반위고, 해역은 아래 표증이에요. 표증인데 아랫돌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게 해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 드러나는 병인 거예요. 이 태양인한테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했죠. 다른 증상이 없이 이런 것만 나온다고 했어요. 태양인의 특징이. 근데 이거 원래 이런 걸 보면은 구분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태양인의 특징 중에 뭐가 또 있냐면은
이 병이 굉장히 중해졌을 때까지는, 중해지기 전까지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 평상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처럼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 됐을 때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이 초기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증, 토하는 병증이라든지 아랫돌에 힘이 없는 병증이 소음인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음인이 이런 게 나타나면 반드시 소음인은 한증이랑 같이 나타납니다. 한증이랑 같이 나타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는 한증 자체가 나올 기력이 없어. 그래서 이게 한증도 열증도 아닌 상태로 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기력이 딸려갖고, 소음인은 기력이 딸려서 노인인 경우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못 보고 태양이 있는 걸로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걸 한마디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좀 문제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인 여자 한번 보죠. 자, 체형은 장실할 수가 있다. 체형은 그렇게 왜소하지 않고 장실한 체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협착이다. 간부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간 쪽. 물론 이제 장부에 대한 것도 얘기를 전혀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간 쪽이라고 하면은 이 허리 쪽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쪽을 간부이라고 하니까. 간소협착. 이 옆구리 부분에 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어. 이 공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래쪽에 그 갈비뼈 하단부하고 장골롱 이 부위가 굉장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애를 낳기 위해서는 자궁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설 수 있는 또는 크게 커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낳기가 힘들다, 드물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자예요. 선자가 어렵다, 그런 일이 많지 않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선인데, 책마다 조금 달라요. 책마다 이 판본마다 이거를 불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기에는 설능이 맞겠다 해서 설능이라고 쓴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능은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설능은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동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는 걸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자, 동물을 좀 보자. 육축에 이게 희롱하다는 뜻이죠. 완리. 야, 동물의 예로 한번 봐도, 동물들, 특별히 이제 그 가축의 예로 봐도, 태양에 속하는 빈, 암놈, 말이라든지 소나 말을 보면, 체형은 튼실한데, 생산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동물도 이때는 구분할 수 있었나 봐요. 동물도 구분할 수 있어. 아, 이건 태양이네. 그런 어떤 그 성질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몸의 모양 가지고 되게 구분을 했겠죠. 이거 가지고 유추해 보더라도 이렇다라고 이제 동문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 의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애를 낳기 위해서는 신의 기, 오히려 신기가 조금 제대로 갖춰지면은 거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아랫배도 따뜻하고 저 기운도 강하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장 사실은 좀 실제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자, 태양인은 이렇고, 소양인 봅시다. 소양인 넘어가서 이 페이지 보면은, 소양인을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상성하허다. 위에 몸은 완전히 성장한데 아래쪽은 좀 약해 보이는 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리고 가슴은 빡빡하고 큰데 다리는 가늘다는 거예요. 다리는 가늘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분은 소양인,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이런 몸의 이런 그 모양에 비해서 유난히 다리가 가늘더라고요. 이렇게 발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은 소양인 분명하구나. 아니 그 다른 특성들도 소양인으로 느껴져요. 그 다음에 소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 뭐가 나오냐면은 표의 호용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사나울 표, 날릴 예, 그 다음에 용감하다. 이게 소양인을 특징 지우는 그냥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소양인이 이런 특징이 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최고로 많아갖고 최고로 이 분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본에서는 소양인이 제일 많았죠. 태음보다 많았었어요. 근데 소양인이 많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여있고 해서 변별하기가 쉽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간혹 단소 작고 단소 작고 정화하다 조용하고 뭐 이런 얘기죠. 정화하다 다소곳하고 작고 다소곳한 소양인들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소양인들이 이게 마치 소음인 느낌이 나는 소양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소양인들도 이렇게 작고 다소곳한 그런 소양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제대로 구분해내려면은 이 체형뿐만 아니라 병증이라든지 병증 그리고 그 한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알 수 있을 테니까는 혹시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는 오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5분 쉬었다가 하죠. 자, 태음인과 소양인에 대한 부분은 했고, 좀 더 살펴봤고,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태음인하고 소음인을 보십시다. 태음인하고 소음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태음인하고 소음인. 자, 비교를 합니다. 태음인하고 소음인은 체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예요.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운데, 이럴 때는 병증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봐라. 병증 가지고. 드러나는 병증과 관련된 이 증상들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봐라. 우선 그 첫 번째가 허한. 허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이 허해서 나오는 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땀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땀이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허한이 나오면은 태음인은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항상 이렇게 땀이 줄줄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소음인은 완전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소음인이 이렇게 땀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큰 병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양강, 이게 뭔 말이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양강, 견밀이라고 했어요. 견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한의사가 이 번역해 놓은 걸 저기 한번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면은, 이걸 뭐 살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해요. 살. 야, 단단하고 치밀해. 살이.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남자의 그 성과 관련된 거야. 이게 뭐 발기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한의사들도 많아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이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허한은 주리가 열려 있어야지 허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리가 이게 주리가 단단하게 치밀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 허한이
땀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 줄이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앞에 하고 대꾸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면은 태음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땀이 잘 안 나오면은 이거는 큰 문제고 이렇게 돼서 땀이 잘 안 나오는 상황, 어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면은 소음인은 아주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 땀을 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음인하고 태음인하고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건강한데 땀이 줄줄줄 평소에 나온다? 소음인은 절대 아니야. 태음인 쪽에 가까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병증. 자, 병증 보죠. 태음인한테 있는 병증은 정충증이 있다는 거예요. 정충증. 두근두근 하면서, 뛰는 거예요. 왜 정충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뒤에 설명을 하니까 그때 왜 태음인한테 정충증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일단 정충증이 생기는 사람의 경우는 태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기에 대비해서 소음인은 수족 물란증이 있다. 물란증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란증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수족 물란증인데 원래 물란을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지러울 문자로 이게 실사, 그럴문에 실사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든 물란이라고 해서 이 수족 물란은 피부가 문드러지는 뭐 이런 물란이 아니고 내 뜻대로 이게 잘 안 움직이는,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수족 물란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이런 증상이 소음인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소음인한테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자 상인증, 이 눈초리가 위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게 이제 그 목자가 내자인지 외자인지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위로 끌려가는 증상이 있는 것이 주로 태음인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정의 내동증, 눈동자 안쪽이 이렇게 우리한 증상이 있는 부분은 태음인이 주로 그렇다. 소음인은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상시 호흡이 균일한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 평상시 호흡이 균일한데 가끔씩 큰 이 숨을 훅 하고 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이제 소음인이다. 평소에는 호흡이 고르다가도 한 번씩 태식을 한 경우가 있는 게 소음인이고, 그런 게 없는 게 태음인이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학질이면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학질이에요. 그렇죠? 그죠? 열도 굉장히 열증이 나오고 오한도 있어요. 이 오한이 있는 순간에 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태음인이고, 이 오한이 있는 순간에 학질의 오한은 되게 이제 센 오한일 거 아니에요? 이때 찬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소음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다. 맥으로 보자면 태음인은 주로 양적인 맥이 크고 이 반응이 나오는, 그러니까 장하고 긴 하는 맥이 뜨고, 긴도 이 밧줄이처럼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소음인은 완하고 약, 주로 음적인 맥이 느껴지는 부분은 주로 소음인 쪽이다. 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육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육이 나오니까 위에 양간 견밀이라고 하는 것은 기육이나 피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기육. 태음인은 견실하다고 했어요. 단단하면서 두텁고 단단하다고 했어. 살집이 두텁고 단단하다. 태음인. 그 다음에 소음인은 살집이 얇고 부드럽다. 소음인.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용모사기. 용모는 보이는 모양이죠. 얼굴이든 이런 모양을 얘기하고, 사기는 이 사라는 거는 말하는 거라든지 글 쓰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기운 또는 글에서 느껴지는 기운, 이게 사예요. 그래서 태음인인 경우에는 기거가 유의, 의젓한, 이 생활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의젓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수정정대, 얘기하는 게 조단조단,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뭔가 공명정대한 느낌도 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태음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인은 체임자연, 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어쩌면 소탈할 수도 있겠지.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간이 소교는 이제 말하고 하는 부분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로 말을 하는데 약간 꾸밈이 있다. 소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꾸밈이 약간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것보다는 중국어로 소교하면은 영리하다, 약삭 빠르다 그런 느낌이 있는 말투라는 거예요. 말 속에 약간 약삭 빠른 영리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이게 소음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체형 보면은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장대하다. 장대하다. 체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외단하다. 외도 작다는 거예요. 약간 작다. 체구가. 하지만은 체구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 아래쪽에 이제 혹, 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태음인도 육척 외단한 게 있다. 한 140cm 정도, 40, 50cm 아주 작은 체구가 있을 수가 있고, 소음인도 180, 90cm 이런 정도의 큰 체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크고 작은 것만으로도 확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요. 대체적으로는 태음인이 크고 소음인이 작은 걸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태음인과 소양인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태음인하고 소양인. 이것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보죠. 이 소양인 위주로 이제 항심에 대해서,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냐 주로. 여기를 이제 태음과 소양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지만은 나중에 소음인과 태양인에 대해서도 이제 붙이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태음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겁심이 있다. 겁을 내는 마음. 왜냐면은, 태음인은 겁심이 있기 때문에 집 밖을 잘 안 나가려고 해요.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안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그걸 잘하면서 낙정을 위주로 해서, 낙정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더불어 이 겁심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겁내하는 마음이 있다. 겁심이 기본적으로 태음인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겁심 자체가 영정하다, 이게 안정이 되면은,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으면은, 겁심 자체.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이런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내가 관리가 만약에 된다면은 거지안 생활하는 게 편해진다는 거예요. 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자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가짐, 생각, 마음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행동하는 것은 편해지고 내 마음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조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태음인은 겁심이 있다야. 겁심이 많다. 겁내는 게 많다. 없나? 누가? 아, 그런 역할. 빠졌네. 네. 맞아요.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겁심이 자, 익다. 겁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놓이냐면은 방심질곡이라고 했어요. 질곡은 질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죄수들이 차는 수갑과 이 목에 거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꽉 조여서 이 사람이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를 이 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이 겁심에, 그러니까 이 겁심이 심해지면은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거기에 꽉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물화지라고 했잖아요. 물화지. 이 물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나와요. 뭐죠? 예. 호전몽. 장자의 얘기 속에 나오는 꿈을 꿨더니 내가 나비가 됐는데 내가 나비인지 사람인지 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거기에 딱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겁심이 이게 커지면은 이게 진짜 내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 버린다는 거죠. 겁심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겁심 자체가 조금 더 심해져 가지고 파심이 되면은, 두려운 마음이 되면은, 이 겁내는 마음에서 조금 더 심해져가 두려운 마음이 되면은 이제 병이 되는데, 큰 병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정충이라는 거예요. 정충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충증은, 태음인이 정충증이 왜 생기냐? 태음인이 기본적으로 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면서 생기는 게 정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태음인을 읽고 소양이는 어떠냐? 소양이는 항심으로 구심이 생겨요. 소음이. 소양인. 소양이네? 예. 그렇구나. 구심이 생겨요. 염려하는 마음이죠.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소양이는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넘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염려하는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생활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이게 안정이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서 제대로 가게 되는데 이게 매몰되면은 이러한 이 염려하는 마음이 매몰되면은 매몰될 수가 있는데 이게 병이 되면은 심해져 가지고 이게 병이 되면은 이 걱정하는 게 염려하는 게 커지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커지면은 공심이 되는데 이때는 병이 되는데 어떤 병으로 나온다? 건망으로 나온다. 건망이 소양이니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다 해가지고 건망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이 태음인의 파심과 밑에 공심의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겁심과 구심의 어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류예요. 네. 겁내는 마음하고 염려하는 마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 소음인하고 태양인에 대해 나오는데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불안정지심이 있다. 불안정지심이 있다. 근데 불안정지심이 해결이 되면 비기가 살아난다고 했고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태양인은 급박지심이 있다. 급박합니다. 성질도 급하겠죠. 급박지심이 안정이 되면은 간혈이 조화를 이룬다 했는데 이거는 그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병증에 대해서 소음인과 태양인의 병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보죠. 자, 소음인의 어떤 병이 있냐면 인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든 인후증이 있는데 인후증은 되게 이제 중한 병인데 중한 병인데도 이 인후증은 급하게 병이 진행되지는 않아요. 소음인의 인후증은. 그래서 완만하게 병이 진행된다. 인후증이 완만하게 병이 진행되니까 이거를 잘못 알고 병이 완만하네 해가지고 등한시하고 버려두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어떻든 인후증이 소음인한테 있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 다른 소양인도 인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음인의 하나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로 인후증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삼계팔물탕을 쓰라 했는데 삼계팔물탕은 여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은 삼계팔물탕은 소음인의 이게 표증 측면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의증 측면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인후증이 나오면서 같이 겸증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표증 위주면은 팔물 군자탕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 이의증으로 가면은 이중탕 계열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본이니까는 이런 약들이 나오는데
우리 신본에서 새로 정리된 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증과 이증을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쓰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소음인 병증론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루의 간, 장간하고 금사주, 금색 무늬가 있는 뱀으로 담근 술, 이런 것도 인후증에 잘 듣더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태양인은 대변을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못 보는 게 8, 9일 못 보는 게 위태로운 증상은 아니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태양인은 폐도 크고 따라서 우리 이제 팔체질로 가면은 대장도 크니까. 근데 이게 대장은 태양인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팔체질로 가야지 이제 대장도 크다 뭐 이런 게 통하는데, 어쨌든 태양인은 대변을 오랫동안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약을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는데, 약을 쓸 때는 이것도 이제 그 9번이다 보니까 미우등 오가피탕이라고 했는데 미우등 오가피탕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역시 이 대변을 잘 못 넣는 것은 태양인의 이증으로 보고 치료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미우등식장탕 이 정도로 해도 되고, 여기서 오가피가 강조가 돼 있으니까 오가피를 신약 정도로 올려서 쓰거나 이런 정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죠. 자, 사상인이 아주 건강이다 하다라고 하는 지표는 어떤 걸 보고 판단하면 될까가 그 아래쪽에 나왔습니다. 태양인은 저는 이거 많이 느꼈어요. 내 몸이 건강하면은 이렇습니다. 태양인은 소변을 많이 시원하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된다는 거죠. 태양인은. 그러니까는 소변을 많이 본다. 태양인이 취약한 부분은 사상인으로 보면 소장이에요. 소장 쪽이 튼실하구나. 이 약한 부위가 거기인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소변이다. 소변이 시원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태음인이 아주 건강하다면은 한액이 통창하다. 땀이건 뭐건 아주 그냥 밖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막힘없이 이렇게 내놓는다. 이거는 이제 위완, 태음인이 취약한 부분이 위완이잖아요. 위완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은 한액이 통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소양인은 취약한 부분이 대장이에요. 그죠? 대장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대변을 잘 보면은 소양인이 건강하구나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장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건강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음인은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비위, 위장계통이죠. 그러니까는 음식이 잘 소화되면은 이러면은 그 소음인은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취약한 장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를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쪽은 약간 반대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병증으로 나오는 게 태양인은 열격, 즉 통하는 증상이 있는데, 태양인의 열격 증상이 있으면은 이때 태양인이 가장 기운이 센 부분은 위완이에요. 근데 위완이 마치 상처에 있는 위완이 산활하다, 뻥 뚫린 것처럼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운이 센 부위에서도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병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약한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강한 부분에서도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한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거기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은 보면은 이질인 경우에, 태음인이 이질 걸었을 때 이 태음인이 강한 소장, 중초, 소장이 꽉 막힌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태음인이 병에 걸렸을 때, 이질에 있을 때는 이 안개처럼 꽉 막혀있는 답답한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양인은 대변이 불통할 때는 얘가 아주 강한 부분은 흉격 부분인데 이 가슴 부분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소음인은 설사가 그치지 않을 때, 이때 이 배꼽 아래쪽이 아주 그냥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병이 있을 때 아주 약한 부위뿐만 아니라 강한 부위도 이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명지기인, 명지기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명확하게 알고 그 병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약을 써서 의심이 없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사람을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사상인의 구분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병증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알라는 얘기겠죠. 그 앞에 기인이라고 하는 사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인물 형용을 자세하게 헤아려 갖고 2번, 3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미혹한 부분이 있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물만 보고 성격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잘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병증을 그 다음에 참고를 해봐라. 병증은 좀 이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게 하고 그런 연후에 아무 의심이 없을 때 약을 써라. 경솔하게 생각해서 또는 소홀하게 해서 약을 중병이나 헌병에다가 약을 잘못 투여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상인 변증에 대한 부분은 모두 끝났는데 그 뒤에 섭생법에 대한 부분을 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죠. 자, 화타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왼쪽만 화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왼쪽 화타가 얘기를 하기를 양생지술, 자, 섭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일 소노를 해라. 일을 조금씩 해라.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일을 해라. 소노예요. 단, 막, 대피. 아주 피곤해질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섭생의 방법으로서 화타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매일매일 일을 하되 대피할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좋은 얘기죠. 네. 여기서 새겨 들어야 하실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자, 오른쪽에는 어떤 노인이 얘기했어요. 자, 이건 밥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노인이 근데 나이를 제법 많이 먹었나 봐요. 자, 밥을 먹을 때는 하루에 2번 먹는 게 좋겠다. 4번이나 5번을 먹으면 안 돼. 얘기를 했고요. 특히 밥 먹은 다음에 또 첨식을 하면 안 돼. 간식 먹지 말아야 돼. 네, 밥 먹은 다음에. 근데 저기 세참은 먹어도 되겠죠? 아니 세참을 하면 다섯 번 다섯 해도 개가 되나? 그렇죠. 그렇게 되지. 너무 노동을 많이 하니까 좀 봐주죠. 어쨌든 식사하는 거는 하루 2번이 좋겠고, 식사량을 조절해가지고 4-5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2번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건가 그렇다는 아니면 얘기죠. 아침 점심으로 먹는 5번 건가? 먹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먹어야지. 화타가 왼쪽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저녁이 아니라 아점 그냥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먹어요. 어떤 어떤 노인? 노인이? 예, 그 어떤 노인이 얘기했다고 됐죠. 아침 11시쯤 네. 먹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살지 대여섯 못할 리가 없다. 밥만 가지고도 이렇게만 먹으면 오래 살지 못할 리가 없다. 옛날에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은 동무가 그렇죠. 동무가 와서 이제 섭생에 관련된 글을 하나씩 갖다가 3시 이후에 읽어주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조선 시대에 오후 3시? 아침을 안 먹었잖아요. 배고프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을 점심과 먹고 아침에 되지게 먹는 거예요. 제가 아주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도 2끼만 먹는 분이 있었고 또 한 그거 분은 끝나고 한 끼만 남의 먹는 집에 분이 들어와가지고 밥을 내놓으라고 끼만 하지 마. 먹을 거 다 내놓으라고 난 졸려 죽겠는데 승부를 안 하잖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 잘-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족지왈 그랬어요. 이거는 동무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맞는 얘기인데 여기다 내가 덧붙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동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상에도 나눠가지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태음이는 아까 겁심이 많다고 했죠. 잘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 겁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태음인이 찰어외, 자, 밖을 잘 관찰해갖고 밖을 잘 살펴서 겁심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겁심을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걸 풀어나가면서도 겁심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섭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맨 오른쪽 거 빼고 그 두 가지만 보죠. 그럼 소양이는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밖으로 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차려내 안을 잘 살피고 그 염려하는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태양이는 일보 후퇴해갖고 급박지심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소음이는 한 발 앞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이 불안정지심 한 발 앞서면서도 견뎌내는 그 불안정지심을 안정시키는 게 섭생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항상 경계하라. 태음이는 낙심과 희심, 소양이는 애심과 노심, 태양이는 노심과 애심, 소음이는 희심과 낙심. 이거는 다 했던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성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나한테 이런 성정이 생기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기면은, 아, 내가 왜 이런 게 생기는구나. 그것을 항시 쳐다보고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쩐다?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필무불수. 자, 오래 살지 못할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사상인 또는 크게는 사상인이겠지만은 인간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 다르고 다양하다. 그걸 다 본받을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상인 구분하는 거를 뭐 외형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병증이라든지 얘기했지만은, 내가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특징들이 사상인 안에 있을 테니까 그거는 각자 그거를 찾아서 구분해라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보죠. 대순, 이거는 위대한 요순, 순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순임금은 스스로가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릇도 굽고 고기도 잡고 했어. 스스로 했는데, 모든 다른 사람들이 잘한 거를 보고 그거를 순임금도 따라하면서, 아, 이러면 잘하는구나 라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고, 그게 이위선이고, 공자도 얘기하기를 3명이 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울 점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임금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잘하는 걸 보고, 아, 저기는 내가 저 잘한 걸 보고 배워서 써야겠구나. 각자의 잘하는 부분이 각자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공자도.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재능을 다 가지고 있어갖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박학, 다양하게 널리 배우고 깊게 질문해서 익히고 해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위대하게 되고 중생을 교화를 시키게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죠. 태소음양인. 자, 각자는 식견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자가 장점이 있다. 각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문필, 글 쓰는 거라든지 사어, 활쏘기, 가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읍양, 그러니까 읍하는 것을 이렇게 뭐 절할 때 쓰는 이런 이죠. 양, 사양하는 그런 동작 하나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박혁인가 이게 박혁은 이제 그 장기나 바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재주들, 그 다음에 세세한 동작까지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르다는 거고, 그 다른 게 참으로 기묘하다는 거. 이게 다 다를 수가 있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호 참 대단하구나. 모든 사람의 재능이 이렇게 넓구나. 각자 다르고 넓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조화를 이루고 있네.
하면서 이제 감탄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모호한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서 동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요. 각자 재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상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니네가 구분하는데 잘 써라 하는 얘기. 자, 부록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록까지는 해야죠. 사실 이 식물류, 음식과 관련된 부분은 동시제 부분 안에는 없어요. 다른 데 동물유고나 이런 데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간단히 살펴봅시다. 소민,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데 자, 소민 중에서 우선 고기류부터 볼까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소민은 속이 차가우니까는 따뜻한 고기를 뜨거운 느낌이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닭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닭고기예요. 개고기, 꽁고기 이런 고기를 먹는 게 좋다. 소민은. 소양이는 속이 덥죠. 열이 있죠. 그러니까는 고기도 먹어서 차가운 느낌의 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태음이는 소고기. 근데 태음인이 이상해. 다른 데는 없는데 술도 괜찮대요. 좋겠다. 좋겠어.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렇게 넘어가죠. 태양이는 이런 육류가 잘 안 좋고 조개류 정도가 괜찮다. 이렇게 좋겠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이는 그 우리 곡식이나 이런 거 보자면 감자가 소음인한테 맞다는 겁니다. 소음인한테는 이제 감자가 맞고 소양인한테는 보리가 맞다는 거예요. 차가운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나서 팥도 차갑고 녹두도 차가우니까 팥과 녹두도 소양인한테 맞다는 거고 태음인한테는 율무 태음 우리 저기 할 때 율무 들어갔었죠. 율무가 뭐예요? 약수 이름이? 의인. 그렇죠. 우리 태음인 할 때 의인 많이 썼잖아요. 이 율무가 이게 저기 습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하는데 비만 해도 좋고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거 찬 음식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태음인은 찬 음식, 더운 음식, 그러니까 태음인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갈라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정확하게는 율무는 그때 한지한테 쓰는 약재였으니까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는 약재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율무하고 콩, 이 태민한테 맞다는 거고, 태양이는 메밀국수, 태양이는 메밀국수가 맞다. 부상을 했는데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다 위로 올라가서 소음이는 어떤 저기 그 채소류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대추는 소음인한테 약재로 많이 썼잖아요, 그죠? 대추 소음인한테 썼어요. 그러니까 대추가 맞겠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저기 양념류 좀 자극성이 있는 그런 채소류들, 그러니까 파, 마늘, 후추, 고추 그런 게 소음인한테 맞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위장 그 중초의 열기를 좀 나게 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양이는 보면은 차가운 오이, 배추. 우리 선생님 중에 소양 중에 오이나 배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다른 거 단 거 잘 안 먹고 오이, 배추 이런 것을. 내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양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걸 찾아 먹는 거예요. 태음이는 먹을 게 참 많아요. 태음인의 어떤 밤은 태음인한테 맞다라고 했잖아요. 특히나 그 복수 이런 거 할 때 밤을 쓰잖아요. 복수에 아주 특효약이죠. 그 다음에 사과, 배, 그 다음에 무, 도라지도 태음인한테. 자, 이런 부분이 태음인한테 맞는 음식이고, 태양이는 뭐 감이나 가래 뭐 이 정도고. 근데 배추가 두 군데 들어가네요. 소양이나고 태양이나 들어갔는데 어떻든 자 이런 정도의 음식이 각자 사상님한테 맞다. 뭐 나머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이로써 모든 사상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